북한 석탄 작년 10월 청와대 안보실에 알렸다. 그러니까 이 북한산이 조금 문제 있는 석탄이 국내로 들어와 있는 거를 국정원이 파악을 해서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요. 여기 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정보를 지난해 10월께 인지한 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어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또 국회에 있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초 우리에게 정보를 줄 때까지는 저는 북한산 석탄 불법 수입 정보를 듣지 못했다. 국정원장은 10월께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고 했고요. 그런데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안보실장은 미국한테 보고를 받기까지는 물론 시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몰랐다. 하여튼 뭔가 청와대가 알고는 있었다는 얘기는 공통 분모입니다. 자, 옆에 기사 보죠. 청와대 북한 석탄 반입 보고 받은 후 경찰의 수사 손떼라 지시했다. 이건 야당의 주장입니다. 의도적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그렇다면요, 방금 본 기사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면요. 미국서 작년 10월 초 관련 첩보 제공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정원도 청와대 보고. 그렇다면 역시 미국과 국정원을 통해서 청와대가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는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 당시에 움직였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이거를 손떼라고 지시했다. 이게 이제 야당의 주장입니다. 자, 최강 교수님. 특검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6번의 회의가 있었답니다. 뭐 10월 달에 지난해 10월 달, 뭐 11월 달, 그리고 올해 7월에서 6번 있는데 최초의 회의에는 울산 경찰청에서 참석을 했고요. 수사를 했던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뭐 일단은 굉장히 큰 문제니까 이제 거기서 손을 떼고 뭐 다른 부서에서 계속 이제 소위 말하는 동향을 파악하든가 사건을 이제 하는 부분들인데 일단 뭐 경찰에 손 떼라 지시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들은 뭐 일면 어떤 뭐 근거가 있겠습니다만 뭐 현재까지 야당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렇죠. 조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거를 왜 그러면 10월 달인데 지금 뭐 우리가 9월을 눈앞에 둔 1년이나 지난 이후에도 이게 뭐 몇 차례 더 진행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뭐 우리가 관계된 나라들 특히 대북제재 유엔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진실되게 아주 신속하게 빨리 진상을 파악해서 우리가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치할 건 조치한 후에 그다음에 우리 동맹국들과 같은 공조를 취하는 부분들이 좀 빨리 나와줘야지 이 문제가 논란이 안 되고 또 이거 정말 생산성 없는 이 토론이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거 진짜 보기 싫거든요. 배종원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좀 상당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최초로 이 정보가 들어온 게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정원 통해서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미국이 계속 관찰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은폐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거를 은폐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지나치게 당리당략적인 입장에서 정쟁화하고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일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기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판 중이고 결국 이제 처벌을 받을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미국 측에서 한미 공조 아무런 문제 없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고 유엔 안보리 제재 그 결의를 위반한 것과 관련해서 최초로 지금 사법처벌 들어간 게 우리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안보 문제 그리고 외교 문제는 좀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수희 변호사. 지금 정부의 첫 대응이 몰랐다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지난해 10월에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첫 대응은 우리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거짓말 논쟁이 나오니까 그게 그럼 왜 거짓말했느냐, 뭘 감추려고 했던 거냐라고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당 쪽에서는. 근데 그리고 또 그 반입한 곳이 개인 기업이면은 지금 단순히 뭐 원산지 신고 위반이 될 수 있겠지만 한전의 자회사라는 거죠. 그럼 한전은 정부와 관련이 있는 회사인데 이것이 정부가
아무 관여 없이 이럴 수 있었겠느냐고 당연히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감 얘기가 예. 나오는 건데 뭐 이것이 이제 만일 어떤 진짜 국제 제재 대상이 예. 돼서 국가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예. 이렇게 문제가 터지기 전에 예. 정부 차원에서 잘 해결을 했어야죠. 뭐 책임은 정부가 져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지금 10월 달에 김건학 뭐 교수님. 국정원에서 청와대가 정보를 받았는지 미국에서 받았는지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 뭐 같지는 순서 않습니다. 차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비슷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야당 의원 한 분이 이제 말하기를 청와대가 이 경찰에게 지시를 해서 이거를 예. 뭐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뭐 예. 이건데 예. 사실 이거는 지금 유엔 제재 사항이거든요. 예. 이거를 청와대가 제재를 위반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했다. 이런 어떤 행위를 한다. 뭐 3만 톤 들어온 거예요. 그걸로 북한이 막 경제가 막 산다. 예. 우리가 북한한테 예. 빚을 준다. 예. 뭐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예. 이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훼손을 하게 되면 국제적인 신뢰가 땅에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수하면서 정부가 이런 조치를 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이렇게 없다는 거죠. 무리수를 뒀을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도 뭐 우리가 예. 이제 신뢰는 떨어질 예.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각 이제 회사들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할 수도 있는 근거가 돼요. 이런 것을 정부가 나서서 한다는 것은 예. 감히 이제 좀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계속 논란이 됐던 기사 보겠습니다. 격주로 보자던 김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뭐 당초에는 격주로 만나서 의견 교환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했고요. 이제 54일 만에 만난다. 오늘 글쎄요. 지금 이 시간쯤 조찬으로 어디서 비공개 모임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오늘 비공개 정례회동, 경제정책 갈등 조율 관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어떤 얘기를 왜 만났을까?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여기 있습니다. 악화된 고용 상황과 소득 격차가 이들 경제 투톱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낸 셈이어서 시급한 경제 현안을 놓고 양측이 원만하게 정책 조율을 이뤄낼지 관심이 쏠린다. 한 오후가 되면요. 결과가 나오겠죠.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학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이게요. 네. 우리가 서별관 회의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게 뭐 순기능도 있고 뭐 역기능도 있고 역기능이 많아서 참 말도 없애는 많았던 회의인데. 근데 그거 이럴 때 보면 그 네. 서별관 회의도 참 뭐 순기능 할 때도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뭐 모이는 것 자체 만남 자체가 뉴스에 나올 정도의 이벤트가 된다 그러면은 그것 또한 조금 이 정부 정책을 예. 이끌어가는데 좀 문제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참 이게 답답한 게 고위 정책 결정자끼리 만나는 게 뉴스가 된다는 자체가 조금 국민 입장에서는요 좀 답답한 구석이 있습니다. 아니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게 뉴스가 됩니까? 자주 좀 만나십시오. 제발 좀. 네.